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하시죠.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지난주 첫 방송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인데, 오늘도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던 투자자문사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은 또 한화그룹주들이 또 강한 모습을 그렇죠. 보였고, 또 요즘에 2차 전지 쪽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 올라오던 섹터들이 좀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CPI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오늘 그나마 시장은 선방했다라는 점, 내일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자세한 얘기는 이 자리에 앉아서 더 많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나그룹주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은 하나그룹은 이제 야구만 잘하면 이제 모든 걸 잘하게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그룹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하나그룹주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물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다들 아실 거고 하나시스템, 시스템. 상한가 어제 가고 나서 오늘도 좀 상승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방산주들이 좀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올라오는구나 이러한 좀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이 모멘텀이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라는 점. 오늘 윗골이 달았습니다만 어제 상한가,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 오늘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섹터이기 때문에 당분간 좋은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시장을 보면 관세 프리한 업종인 조선 혹은 방산, 그리고 엔터주들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어느 섹터에 투자를 하실 건가요? 저는 솔직히 지금 방산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좀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섹터를 본다고 한다면 2차 전지가 아닐까 이렇게 2차 생각을 전지요.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물론 이제 만길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지만 에코프로비에 에코프로 등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대부분 증시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한 3년 동안. 그러니까는 한번 주도적으로 올랐던 업종이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는 게 한 3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2024년, 그래서 2025년. 그래서 아마 올해가 아마도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쪽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웬만한 악재들은 이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성 뉴스보다는 오히려 호재성 뉴스에 더 반응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종목 상담 한번 하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유튜브의 윤수무님입니다. 카카오 44,000원에 10%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최근에 좀 카카오에 대해서 좀 유심히 봤는데 지금 44,000원이면 최근에 좀 반등했을 때 아마 좀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덜 오른 종목이다 그러면서 최근에 올라왔는데, 저는 카카오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실적도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부합했어요. 매 4분기 연결 매출액이 1.9조,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000억 정도 나오면서 좀 시장에서 생각되고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맞춰주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실적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AI 쪽에서의 부분이 어떻게
좀 부각이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저는 1분기 때 지금 보시면 그 카나나 퍼블릭 이게 지금 이게 시범 서비스 사례적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B2C 서비스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서비스가 나오면 좀 시장에 좀 영향이 좀 굉장히 클 것 같다. 그래서 왜냐면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나 뭐 봤을 때, 뭐 일반인들 봤을 때, 물론 챗 GPT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웹이 카카오톡이나 혹은 유튜브인데, 지금 봤을 때 저는 카카오 쪽에 만약에 AI 서비스가 B2C로, 즉, 개개인별로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한 확대, 그러니까 연령층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제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뭐 이러한 그 AI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좀 파괴력이 있을 거다. 그리고 카카오가 지금 보시면 지금 물론 이제 AI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카카오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뀐다라고 하면은 저는 기술적 부분이나 혹은 향후 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이제 좀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가면은 저는 주가 수준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6만 원대까지 작년 초에 반등을 하다가 최근에 좀 올랐었죠. AI나 이런 부분들로 좀 올랐는데 저는 이제 약간의 추세를 추세를 좀 바꾸고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지금 3중 바닥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추세적인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44,000원에 10%잖아요. 저는 내일부터 이 카카오를요 조금은 비중을 늘려가서 물론 이제 단기 성향이냐 좀 중장기 성향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끌고 가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하반기까지 좀 모아가시면 한 6만 원대까지 한 54,000원 혹은 요 구간까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한 6만 원대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찍힐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굉장히 좀 파워풀한 메신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에 대한 좀 물론 제가 네이버 쪽에서도 저번에도 좋은 말씀 드렸지만 이제 최근에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카카오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들이 뭐 딥시크나 이쪽에서 AI 개발 비용이 조금 낮아지는 게 하나의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편승을 하면서 카카오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는 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한 6만 원까지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오디님께서 58,000원에 10% 한 5년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코오롱 티슈진을 지금 5년 정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는 일단 팔 생각이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인보사 사태 이후에 정말 많은 정말 이렇게 거래 정지 뭐 상폐 위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이제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요. 골 관절염 관련해서 이번에 미국 삼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FDA 승인 그리고 판매 허가 이거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올해 거의 주가가 3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작년부터 올라왔죠. 그리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 쪽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지금 기술 이전, 그 다음에 올릭스를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일리아 릴리 쪽으로 기술 이전할지를 누가 감히 상상을 했을 것이며 좀 굉장히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국에 기술 이전이라던가 유한양행처럼 FDA 승인을 받는다던가 이런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주는 것을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어제
CPI가 좀 약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사실 그로 영향을 받아서 사실 금리 인하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모멘텀이 확실한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매수가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볼 것이냐, 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비중 확대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만약에 진짜로 티슈진이 이제 미국에서 판매를 하게 되거나 어떠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고 한다면 올릭스 같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골관절염 치료제 자체가 딱히 없어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첫 번째로 이렇게 판매를 허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동안 5년 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이거를 여기서 뭐 조금 올라오면은 판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미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계셨고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거래 정지가 된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8만 원대, 7만 원대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항대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 그러니까 2018년, 17년도에 사셨던 분들은 손절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만약에 강하게 급등하기 시작하면은 누군가는 어느 구간에 오면은 팔고 싶어지는 욕구가 커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 거래 정지된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매수가 자체가 올라온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비중은 절반 정도를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조금 더 보시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7만 원 이상까지 뭐 8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 기간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손절 안 하는 선에서 좀 가져가 본다고 한다면 비중 확대 전략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비중 확대를 했다가 만약에 그 부분이 좀 미국 판매 허가라던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게 기대감이 소멸이 돼버리면 오히려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비중 확대보다는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10%의 비중을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6만 원 정도 올라온다고 한다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보시는 전략. 그래서 저는 일단 홀딩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백이민족님입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7,500원에 10%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크라 재건 믿고 샀는데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저는 예전에 지난 요 구간이죠. 한 8,000원? 요 구간대서부터 계속해서 추적을 해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 아마 이때 굉장히 대규모의 자사주를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동안 한 500억인가 정도 매수하면서 제가 그 자사주 매수하는 것까지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야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프라코어는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건설기계 사업이 최근에 건설 쪽에 좀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사실 4분기 때 뭐 적자까지 전환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그러니까는 뒷배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악재가 다 소멸된, 그러니까 다 드러난,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좋아질 일밖에 없다. 물론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일부 어떠한 그런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어떤 밸류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그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지금 초기 시장이라서 자 지금 보시면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급등주처럼 보이지만 시계열을 좀만 더 늘려서 보면은 지난 2023년서부터 거의 2년 동안을 박스권에 gat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의미 있는 게 하나가 나왔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2024년 2월의 거래량 그리고 7, 8월 때의 거래량.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요. 이 앞에 있었던 2월 달과 7월 달의 거래량을 모두 흡수하는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9,600원 그리고 1,800원 그런데 저는 12,000원까지도 보여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10,000원 정도까지만 보셔도 왜냐하면 실질적인 테마나 이런 것들은 오케이 하지만 이 실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부분은 지금부터 한 20% 정도 한 1,700원, 1,800원 요 구간까지는 아마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보면 6,000원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10,000원대가 거의 한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주 단에서 50% 정도 상승은 한 번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프라코어 일단은 한 1,700원, 1,700원, 즉 2023년 4월달, 5월달 고점 요 구간을 한번 1차로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궁극적인 저희 목표가 12,00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돌파, 즉 2년 동안의 박스권 돌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짝 눌러준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요 계속해서 박스권을 한 2년 이상을 계속해서 박스권 나왔기 때문에 바로 돌파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살짝 눌러주면 추가 매수까지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그러한 가격 구간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수익내자님께서 미용 의료기기 시장 좋을 거라 들었는데 수익권인데 오늘 좀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 사신 것 같아요. 좀 주식을 어느 정도 좀 많이 해보신 느낌인데 좀 딱 정말 지지를 받았던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비올 같은 경우는 이제 ITC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기술력에 대한 인정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니들 RF, 그러니까 고주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대장이 바로 클래시스죠. 어쨌든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성장성 자체는 아직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이라던가 뭐 브라질 이런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올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매출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대한 매출이 나와줘야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뭐 해외 글로벌 수출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중국 쪽의 그런 시장 규모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중국 쪽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이 어느 정도 좀 경제가 살아나는 부분들 실제로 지금 팬데믹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 자체가 아직 살아나는 모습이 딱히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미중 분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고 또 중국에서도 지금 뭐 딥시커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막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랑 또 실물 경기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중국이 좀 우리나라 쪽에 좀 개방을 해주거나 이런 식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중국 경기가 활성화되는 모습들이 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그때 좀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물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마진율은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
이익률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정말 이익률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게 바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주파 피부 미용기기 장비를 납품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카트리지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사실 재무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익률은 굉장히 괜찮은데 지금 주가는 왜 이래?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 자체는 매우 좋으시고, 오늘 조금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조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뭐 우리나라 방한을 한다거나 어떠한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카드를 또 한번 끌어내준다고 한다면 좀 강하게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워낙 방산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너무나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관심이 약간 좀 이쪽은 좀 약간 지금 소외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움직임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고, 특히나 화장품이랑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시진핑 주석이 뭔가 카드를 꺼내 든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실물 경제 지표들, 뭐 중국에 대한 뭐 그런 경제 지표들이 좀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증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비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었고, 오르고 나서 지금 조정이 받았는데 사실 주가 조정 자체가 가격 조정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8,000원대 매수가 굉장히 좋고, 만약에 지금 매수하신 금액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조금 지켜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좀 걱정이 되신다, 비중이 5%셔서 괜찮긴 하지만 만약에 8,000원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차라리 좀 종목을 교체해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섹터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화 통화할 것 같은데요. 아, 맞죠?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유튜브의 불기생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종목 진단, 이오테크닉스 162,900원에 10%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오테크닉스 제가 되게 이제 좀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매매를 했을 만한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오테크닉스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기술로 뭐 어널링 장비, 그러니까는 전공정의 레이저 어널링, 그리고 후공정의 어드밴스 패키징 향 기어 가능 장비까지 지금 전공정과 후공정을 다 아우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항상 반도체 시장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주도주로서, 그러니까 항상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이었는데, 최근에는 보시면 작년 7월 9일 22만 원을 고점으로 해서 사실 이 종목도 뭐 별반 다름이 없이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하지만 지금 이제 바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62,900원이다라고 하셨는데,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요거는 이제는 시장의 어떤 추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빠진 거예요. 그렇다가 지금 최근에 약간의 어떤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이 구간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자료의 이런 흐름에서도 지금 딱 이 삼각형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아래쪽의 흐름보다는 이 상방에 대한 흐름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온디바이스 AI나 뭐 이런 전체적으로 AI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기도 하고, 또 반도체에 대한 또 긍정적인 흐름이 조금은 더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갈수록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 지금 10% 정도 매수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오테크니스의 흐름을 잘 보세요. 항상 이렇게 그 이평선들이 모여지거나 아니면은 그 가격이 이렇게 한 군데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반등하고 한번 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평선이 모아질 때 반등하고 한번 쉬고 다시 한번 지금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추세적으로도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162,9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좋을 때, 즉 어느 정도 시장의 수급이 모여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지금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이오테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막 폭발적으로 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꾸준하게 한 번씩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물량으로 한번 승부를 보는 그러한 종목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또 시총도 크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이 구간까지는 거의 잘 보세요. 지금 12월 달까지는 그거죠. 어떤 정치적 이슈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지지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17만 원대까지, 자, 여기까지 잘 보시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의 자리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 뇌사랑님께서 OCI 63,800원 40%. 손실이 아직 크진 않은데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OCI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고, 사업은 폴리실리콘이라던가 화학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랑 2차전지 소재 사업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재무적으로만 봤을 때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던가 이런 모멘텀들이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OCI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뭐냐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메인급에 대한 사업을 좀 따져보면은 화학 쪽 사업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화학이라던가 이러한 소재 만드는 그런 석유화학 쪽 기업들 흐름 잘 보시면요, 중국에서 워낙 저가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뭐랄까 이게 좀 강하게 뭔가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LG화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화학이랑 케미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 물량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 주가가 힘을 내기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사실 지금 D램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가 중국에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늘려서 공급을 많이 늘려버리니까 사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해외 기업들이 나는 중국 가성비 제품을 선택할래, 이렇게 오히려 중국 제품들을 더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런 화학 기업들 자체가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 때문에 자꾸 중국이라던가 관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OCI가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보다는 앞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돈을 벌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중이 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 종목에 40%다. 근데 만약에 이게 6만 원을 이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춰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손실도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고요.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더 빠졌을 때 비중 확대나 이런 부분들 대응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40% 비중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하기에 좀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조금 더 홀딩 하시는 게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6만 원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 자체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6만 원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돼요. 뭐냐면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 이렇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종목이 아 이거 내가 사면은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러한 우려도 있지만 아 내가 사면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막상 고점에서 너무 고점에서 사다 보면은 내가 조금 사더라도 갑자기 조정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일단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지만 지금 OCI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해요. 아,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한번 사서 매수해서 끌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워낙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중이 너무 크신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가격적으로 하락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40% 비중을 조금 덜어내셔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좀 가격적으로 낮은 종목들을 좀 투자하시는 성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63,800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바닥을 만들었구나 하고 매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40%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절반 이상 덜어내시고 차라리 이 덜어낸 비중을 자동차라던가 이렇게 지금 2차 전지라던가 이런 쪽으로 투자를 좀 분산시켜보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거래량도 지금 많지 않고 막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좀 가져가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40%의 비중을 좀 덜어내신 다음에 자동차라던가 2차 전지처럼 이렇게 가격적인 조정이 많이 나와서 지금 매수하기에 부담이 적은 섹터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서 김JK님이 대덕전자 25,000원 16%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가 사실 최근에 12월 9일 저점을 보여주고 나서 최근에 좀 강하게 들어 올리는 모습 보였죠. 한 50% 이상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시청자분님께서 가격대가 25,000원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대덕전자가 올랐을까요? 그렇게 무거웠던 종목인 대덕전자가 올랐던 이유는 사실 올해 4분기는 적자였어요. 적자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되고, 자, 그러면 올해가 어떠냐가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증권사 레포트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올해가 작년 같은 경우에가 한 100억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113억 정도. 그런데 올해는 한 500억 정도라는 그런 좀 약간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매출액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한 1조 매출액에 한 500억 정도, 약간 5% 정도의 이익률인데 지금 봤을 때는 재작년, 2023년, 2024년보다는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한 4배, 한 5배 정도, 그리고 23년 같은 경우에서는 한 2배 정도 이상 올라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올해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뭐 물량을 좀 더 받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대덕전자가 받는 그 거래가나 고객이 누구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왜냐? 계속해서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봤을 때 엔비디아 쪽에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요 구간에서 강하게 50% 이상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이 바로 엔비디아라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라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이스페타시스나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 MLB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작년에 기대했던 게 이제 올해 나온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세요. 지금 딱 가격대가 어느 구간이냐면 바로 아마 이렇게 보시면 아마도 여기서 이제 반등하겠지라고 사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녹록치 않죠. 그 아래 지하실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의 바닥을 좀 보여줬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일단 실적 자체가 지금 보시면, 적자가 나오면서 이제 바닥을 보여줬고, 그러면 이제는 이러한 바닥권을 보여주면서 다음 채널 이런 형식의 흐름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좀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000원이잖아요. 25,000원짜리는 지금 현재 요 구간입니다. 25,000원 구간인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제부터는 추세가 돌려 나가는 흐름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추세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돌려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식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사야 될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 한 21,000원 요 구간 한번 보시고요. 그럼 매수가는 여기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구간에서 한번 보시고,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해도 그래도 저는 한 17,000원, 17,000원과 18,000원 요 구간 사이에서는 일단은 과감하게 베팅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외봉으로 반등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하다가 상승. 그래서 단가를 지금 16% 갖고 있으니까 저는 14%까지 충분히 해서 한 30% 정도 비중 채우고 가도 된다. 왜냐? 일단 성장하는 그림 자체가 보이잖아요. 왜냐? 그리고 실적 자체도 작년 100억에서 올해 500억이라는 체력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대덕전자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채워가는 좀 비중을 늘려가는 매매, 저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할비님께서 폴라리스 오피스 6,080원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GPT 스토어라던가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입니다. 사실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것들, 클라우드 서비스랑 이제 뭐, 여기서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메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이제 AI 소프트웨어 주들 올라갈 때 굉장히 좀 강력한 대장격 역할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태의 채널을 만들어 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계속적으로 지금 저점이 높아졌고 고점이 높아지는 이 채널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채널 라인이 24년도 7월부터 이탈이 됐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던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이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이 채널이 깨진 거예요. 근데 이 채널이 만약에 깨졌지만 다시 한번 돌아와가지고 여기로 올라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미 채널을 이탈을 했고, 그럼 추세 자체가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 추세에서 지금 저점이 다시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점이 낮아지면서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게, 여기서 그러면 반등이 나오면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입니다. 근데 보통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채널을 만들다가 채널이 깨졌을 때 한번 이렇게 세게 올라와가지고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붙여주고 돌파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살려가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하락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추세가 깨지고 이제 채널이 깨진 다음에 이제 5,000원대, 6,000원대 가격대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5,000원, 6,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AI 패권,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긍정적인 외부적인 이슈가 더해지면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지도 않으시고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손절가를 좀 정해놓고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5,200원 부근, 이제 이 라인이죠. 여기 5,200원 라인 부근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종목군들 보시면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 이슈가 나오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고 오픈 AI가 지금 전 세계를 거의 순방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11월 달 부근에 한번 나왔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 잠잠해진 상황이죠. 만약에 거래량이 다시 동반되면서 한 번은 시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매도 시기로 잡으시고 조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내가 현금이 좀 부족하고 좀 여유가 없다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10% 비중이지만 만약에 매수가 위로 6,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는 여기서 5%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5%를 가지고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강한 섹터를 고점을 높이는 종목들을 따라가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더 좀 챙겨볼 것이냐 아니면 아예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좀 저는 다른 섹터들 군으로 투자를 좀 넓히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AI 소프트웨어 물론 이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비중 확대라던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비중을 더 늘린다 이건 좀 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나는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특히나 폴라리스 오피스를 조금 더 보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비중을 5%를 줄이고 추가 매수를 할 생각으로 줄여놓은 상태에서 조금 지켜보신 다음에 만약에 내려왔을 때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10%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늘려도 추가 매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차라리 다른 섹터 쪽으로 저는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수익나자님입니다. 효성 TNC 235,534원입니다. 3달 정도 된 것 같네요. 단기로 맞습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요. 23만 5,534원. 자, 딱 이 구간이죠. 사실 딱 이 구간에서 사신 것 같아요. 3달 정도 됐다고 하면은 여기서 반등했을 때 아니면 여기서 반등하는 구간 나오려고 하다가 좀 지금 물리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예요. 저는 이 종목이 최근에 효성 TNC 같은 경우는 2월 초에 특수가스 전문 자회사 효성 네오캠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특수가스 사업 본격화하면서 지금 사실 효성 TNC가 가지고 있는 게 스판텍스나 이러한 서민 쪽 사실 그렇게 돈은 크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한 그러한 꾸준한 안정적인 것만 있었죠. 하지만 이제 효성 네오캠이 들어오면서 한 29년까지 매년 20% 이상 성장한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시니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라는 게 저는 관건이라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단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측정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구간에서 강한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바닥권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 계속 상승을 하다가 한 달, 2달 동안 지금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잘 보시면 이 구간은 또 깨지를 또 않았죠. 자, 이 구간 거래다 나온 이 구간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봉의 한 중간 라인 정도 기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시라고 하니까는. 그래서 한 24만 요 구간이죠. 한 24만 한 5천 원, 24만 원 정도에서 다시 가격대가 와서 온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N자형 패턴까지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한 요 앞에 있는 장대 음봉의 요 봉 길이만큼만 본다라고 하면은 한 26만 7천 원까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구간을 넘어가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워낙 많은 거래량이 터진 상태고
만약에 이 거래량을 터지는 그 구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가시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음봉의 길이, 이 구간까지 딱 26만 7천 원 여기까지만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히려 저는 효선 TNC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더 끌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단기 투자라고 하시니까 제가 뭐 달리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제 거의 바닥권에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이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는 사실 좀 들어가기 힘든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들어왔다라는 거는 요 반등, 요 구간까지도 볼 수 있고, 지금 이렇게까지 보면은 충분히 30만 원대까지도 좀 하반기까지 좀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돌아가면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차라리 단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로 전환해서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을 수 있다. 물론 단기로 갔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26만 원 요 구간까지 보고 엑시트 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상담인데요. 파라다이스 1,300원 15%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네. 파라다이스를 혹시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차트를 보고 조금 상승할까 싶어서 좀 네. 들어갔습니다. 일단 뭐 사실 파라다이스는 가격적으로는 정말 매수하기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이 파라다이스의 기업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 새로운 호텔을 착공한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여유롭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뭐냐면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거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통해서 거기에 지금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지금 갚아야 되는 돈 자체만 해도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지금 대출을 받은 것들에 대한 이자만 해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지금 호텔 착공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돈이 빠져나가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아무리 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채권자들이 지금 돈을 상환해서 나가는 상황, 엑시트하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을 때 이게 풋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나는 돈을 받고 나갈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투자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텔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카지노나 호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뭐 AI라던가 이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중국이라던가 이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쓰고 호텔에서 돈을 쓰지 않으면 이 회사는 돈을 못 버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방한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돈을 벌게 되는 구조인데, 지금 호텔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막상 이거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돈을 번 거보다 이자 비용을 나가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적인 매력이 있어서 투자를 하신 거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파라다이스보다는 지금 다른 섹터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조정이 많이 받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섹터, 2차 전지 섹터.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과거에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에 3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오늘 좀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20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 뭐 화신, SL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자동차에다가 관세를 부과 안 하겠다라는 말이 확정이 되면은 자동차 섹터들 일괄적으로 반등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물론
변동성은 적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는 맞습니다만 이 기업에서 지금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안고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카지노 쪽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어떠한 개방, 유커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지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중국 경제 상황도 지금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구환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외국에 가서 돈을 쓰는 것보다 자국에서 뭔가를 하자, 바꾸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지금 카지노 주들은 어떻게 지금 막 급등하고 막 가격이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선 더 안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같은 가격 조정을 받은 섹터 중에서 다른 섹터 쪽에서 오히려 상승할 모멘텀이 있는 쪽을 골라서 투자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LG화 유튜브의 정유진님입니다. LG화 28만 5천 원에 10% 분석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LG화 같은 경우는 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쇼크였죠.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내릴게요. 지금 보시면 매출액은 뭐 12조 정도 나왔는데 뭐 적자가 거의 한 1조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는 거의 지금 거의 한 해 번 거를 뭐 거의 까먹을 정도의 좀 안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과거 실적은 뭐 과거이고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LG화학 지금 보시면 증권사 관련 자료들을 보면은 지금 자회사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 이제 다 안 좋았다가 올해 조금씩은 좀 나아지는 그러한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실적 개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양극재나 이러한 부분들, 뭐 2025년, 2026년 뭐 캐파 계획이 사실 17만 톤, 20만 톤에서 지금 15만 톤, 17만 톤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매출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일단은 소재 성장의 양극재 판매나 성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증가는 하겠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좀 빠지는 그런 것들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운영의 묘리를 비용 절감이나 뭐 이런 부분 통해 가지고 실적 개선세를 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이제 나올 부분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지만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그래도 퀘션 마크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LG화 지금 아마 10% 정도 28만 5천 원에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의 마이너스가 한 10몇 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좀 더 반등하거나 아니면 요 구간 있죠? 지금 오히려 매수하실 때는 여기서 물론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여기서 상승하지 못하고 또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1선을 회복하는 한 24만 원 정도에서는 차라리 좀 추세가 좀 전환됐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요 21선은 맞고 내려가고 계속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이 상승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또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런 만기일 수급으로 좀 그 가격이 좀 왜곡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내일 확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5일선 지지되는 것과 단기적으로 또 보셔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 5일선 지지하는지 보시고 그리고 저는 21선에서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21선 위에서 안착했을 때 그때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는 한 24만 원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한다면 한 매수한 만큼 10%니까 추가 10% 정도 하시면은 이 구간까지는 가격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한 26만 5천 원에서 그냥 엑시트 하시는 게 사실 지금 이 대형주 LG화학 뭐 워낙 뭐 많이 빠졌으니까 뭐 이 구간에서는 할 수 있겠지라고 하셔서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종목이나 이러한 수급이 몰리는 것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그 수익이 나는데 조금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뭐 하나 종목, 뭐 하나 뭐 시스템, 그러니까 대형주들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관세나 이런 영향이 별로 없는 조선, 뭐 방산 이런 쪽에 좀 종목을 교체해서 매매하는 게 좋다. 물론 중장기로 가잖아요. 저는 2, 3년 후에는 LG화학 저는 다시 앞에 있었던 이 구간까지 50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중장기란 말이에요. 2, 3년 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28만 5천 원에 샀다는 거는 이제 좀 바닥이니까 좀 단타 좀 쳐야겠다라고 하다가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셨다라고 하면은 한 26만 4천 원까지 단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엑시트해서 다른 종목 교체 매매하시는 게 지금은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김선배님께서 SK스퀘어 92,500원 6%입니다.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냥 나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SK스퀘어를 왜 샀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배당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이닉스의 배당을 생각하고 여기에 투자를 한다. 저는 만약에 하이닉스의 배당을 보고 여기를 투자를 하셨다면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에서 분할돼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여기에 하고 있는 사업이 보통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번가 커머스 사업, 그 다음에 뭐 SK플래닛이라던가 이제 티맵 이런 모빌리티 사업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반도체 ICT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SK스퀘어라는 기업 자체가 돈을 잘 번다? 이거보다는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오히려 더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도 24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상승할 여력도 저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뭐 92,000원대에 매수하시고 지금 나갈까요? 비중이 6%인데 지금 팔기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이제 AI와 관련돼서 정말 뭐 거기 뿐만이 아니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활을 걸고서 뭔가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SK그룹은 앞으로 계속 꾸준히 좀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사신 이유가 하이닉스를 보고 대안으로 이걸 샀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하이닉스에 투자를 직접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SK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인크루스라는 광고 대행사도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좀 보고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사실 지금 SK스퀘어 자체만으로 딱 보면은 하이닉스 말고 다른 매력적인 게 과연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1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쇼핑하실 때 쿠팡,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사실 요즘에 지마켓이라던가 이런 11번가 쪽은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알리테무 가격도 너무 싸고 쿠팡도 비용도 너무 싸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사실 이 SK스퀘어의 그런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SK그룹주 안에서 이 SK스퀘어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더 보시는 게 좋겠고, 직전 고점 말고 전 고점이었던 이제 109,000원대 부근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109,000원, 11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이닉스의 배당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 하시면은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아예 하이닉스 쪽으로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 한복현님이 한미반도 13만원 12%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미반도체 많이 최근에 좀 약간
보시면 이 구간과 그리고 약간 반대로 가는 종목이 있어요. 바로 오늘 상한가를 친 하나비전입니다.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이 두 종목이 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죠. 그 본더 장비 관련해서 이제 한미 반도체의 독점이 깨지고 하나 쪽에서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미 반도체와 지금 옛날에 하나 인더스트리얼이죠. 지금의 하나비전 두 종목의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대로 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하나비전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하지만 왜냐 밸류적으로 싸요. 그런데 한미 반도체는 조금 비싼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작년의 실적을 봤을 때 거의 지금 한 5,500억에 2,500억 거의 영업이익률이 한 50%예요. 그런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가 거의 1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미반도체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한미반도체 주주들과 하나비전의 주주들이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사실 한미반도체 지금 현재 매출액 자체가 국내보다도 국외, 그러니까 해외 쪽 수출이 더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마이크론과도 지금 동반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놓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하나비전 숫자도 좋지만 한미 반도체 많은 분들이 하나비전과 한미 반도체와의 어떤 싸움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 아니야?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와 하나비전이 같이 가는 흐름을 본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은 한미 반도체 지금 이 구간이죠. 지금 딱 10만 원 깨지는 그런 구간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로 접근해도 된다. 논란이 있는 종목들은요, 항상 그 논란 때문에 하락을 했을 때, 저는 그때가, 경쟁사에 대한 그런 매수 타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구간이죠. 한 9만원, 10만원대 요 구간은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고, 물론 여기도 빠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시장 자체가 안 좋았던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구간이 박스권의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는 하단까지 내려왔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했던 게 12% 정도 되니까 저는 한 8% 정도 추가 매수하면서 한 20%까지는 저는 채워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반도체라는 부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HBM에 대한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성장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HBM 딥시크 나와서 끝났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숫자로 찍힌다라고 하면은 한미 반도체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그래서 13만 원대까지 했다가 그래서 지금 한 15만 원, 한 15만 원대까지는 만약에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뒷받침되고 반도체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한미 반도체 물론 여기는 이 15만 원대는 단기적인 가격대는 아닙니다. 왜냐면 50% 이상도 상승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단기적인 구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올해 IR에서 올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실적 한 9조 한 1조죠. 한 1조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까지는 숫자를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간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정나겸님께서 ABL 바이오 38,200원 5% 진당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도 올릭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중항체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랩바디에 대한 경쟁력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IR에서도 기술 이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릭스에
그게 넥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의 좀 하락은 어제 CPI 결과에 대한 제약바이오주들의 좀 일반 전반적인 하락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자체는 지금 38,200원이시기 때문에 뭐 손실권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일단 조금 살짝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과거에 산오피해 기술 이전 이력도 있고요. 저는 이 이중항체에 대한 부분은 좀 보셔야 된다,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계속 했던 얘기가 이제 이중항체에 대한 생산 능력을 이제 늘리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이중항체 전용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왜 도대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때문에 이중항체? 과연 삼성바이오 에피스 때문에 그런 것일까? 꼭 그런 것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중항체 쪽에 대한 그런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CDMO랑 CMO 기업들이 지금 이중항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산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중항체 기업들을 저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는 뭐 연구진들 그 외에 이제 그 기업에 있는 분석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런 이유 없이 뭔가 사업을 넓히고 어떤 생산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항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릭스의 다음 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중항체 쪽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리가켄바이오라는 기업도 있고 하지만 저는 ABL바이오의 기술력은 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IR에서도 그런 자신감을 보였고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올릭스 같은 사례가 저는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사실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달 이후에 거의 급락을 좀 한 이후에 다시 거의 그 가격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꾸준히 야금야금 잘 올라가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24년도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큰 트렌드를 보면은 결국에는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열린 기업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뭐 펩트론이라던가 알테오젠이라던가 특히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기업들 지금 보면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유한양행도 그렇고 유한양행은 사실 FDA 승인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기업들을 잘 보시면은 돈을 잘 버는 기업들,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많이 만든 기업들은 정말 상승이 잘 나와요. 근데 단순하게 HLB를 좀 주주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HLB를 딱 잡아서 예를 들면은 HLB는 사실 그 신약 말고는 없어요. 리보세나립 단 하나의 모멘텀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그룹주도 많고 한데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외에 지금 펩트론, 알테오젠, 뭐 기타 돈 잘 번다고 소문난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ABL바이오라던가 뭐 리가켄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이 플랫폼을 가지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신라젠 이런 기업들처럼 단순하게 항암치료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지금 주가가 오르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서 저는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숑님께서 아톤 6,970원 5% 말씀하셨는데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이죠. 제가 2월 6일 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요 구간까지 반등이 나와줬어요. 7,240원. 근데 지금 요 살짝 6,970원이라는 거는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이 종목은요, 딱 말씀드렸죠. 2월달 종목이 아니라 3월달 종목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씩은 눌리면서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요 구간까지 그래도 계속해서 요 자리까지는 깨지 않고 지금 보세요. 요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요 구간에서는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도 보시면 리케팅 컴퓨터나 아이온큐 이러한
미국 그 관련 양자 양자 컴퓨터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3월 달이 메인입니다. GTC 2025 엔비디아 쪽에서 하는 쪽에 하고 있는데 바로 양자 테마를 하는 발표가 그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횡보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모아가야 되는 전략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아쉽지만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히든 카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섹터는 방산입니다. 지금 뭐 워낙 시장에서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방산 포트에 없으면은 정말 소외감을 많이 느끼실 건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산을 조금 더 봐야 되는 이유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뭐 현대로템,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LIG 넥스원이 3대장이잖아요. LIG 넥스원도 지금 잠정 실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 실적이 나올 때까지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방산 4대장이라고 불리는 한국항공우주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 전쟁의 이제 무풍지대라고 불리는 섹터가 바로 방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 상승을 노려보자 라고 해서 오늘 섹터를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MRO 관련된 부분인데, 해군 함정을 이제 원래는 과거에는 미국에 조선소가 있어서 미국에서 만드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의회 법안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든 것도 가능하다, 허용이 된다, 이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 조선주들이 또 랠리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조선주들이 랠리가 나왔지만 어쨌든 방산 해군 함정도 방산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방산 섹터는 당분간은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시장에서 워낙 주도하고 있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럼에도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크실 텐데, 제가 오늘 그래서 가져온 종목은 물론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카드 6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지금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그 다음에 S&T 다이내믹스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6개의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요, 지금 뭐 급등 안 나온 종목이 없습니다. 전부 다 급등이 나왔고, 과연 여기서 근데 이제 고점에서 누구를 따라갈 거냐, 나는 진짜로 방산 너무나 못 갖고 있었는데 포모 때문에 나 진짜 너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종목은 바로 S&T 다이내믹스입니다. 자,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져온 이유는 딱 있습니다. 이 기업이 K2 전차, 그 다음에 K9 자주포에 변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누가 만들죠? 현대로템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K9 자주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지금 변속기를 공급한다. 그러면 현대로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둘 기업 다 실적이 다 좋았는데, 현대로템의 주력 상품이 K2 전차, 그 다음에 K9 자주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S&T 다이내믹스는 그 안에 변속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S&T 다이내믹스가 다음 주 금요일 2월 22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S&T 그룹주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좀 염두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세롤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지만 오히려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 우리가 추가 시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S&T 다이내믹스를 준비를 했고요. 원래 K2 전차랑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변속기가 독일 제품을 썼었는데 이게 지금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T 다이내믹스, 물론 여러 가지 방산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덜 올랐다. 물론 이 종목도 신고가 영역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정말 조정이 가파르게 나왔다가 진짜 거의 V자 반등 형태로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지금 뭐 3대장, 그러니까 LIG넥스원, 그 다음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이벤트를 앞두고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기에는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S&T 다이내믹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은 일단 매수가는 뭐 이게 시초가이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잘 조절하셔서 너무 한 번에 좀 비중을 크게 태우시기보다는 좀 짧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비중을 최소화하셔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음 주에 만약에 실적이 금요일날 잘 나왔는데 오히려 세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정말 엄청나게 잘 나오면은 오히려 추가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번에 준비한 히든 섹터는 우주 항공입니다. 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2024년에 몇 번의 글로벌 우주 로켓 발사가 있었을까요? 지금 26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거의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우주 로켓이 발사됐고요. 그런데 올해는요, 한 300회가 넘는다는 것은 그냥 거의 매일 하나씩 그냥 발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주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미국이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 그리고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2월 28일인가요? 28일 같은 경우에서는 또 우리도 또 천체 만환경 띄우면서 굉장히 이제 우주 쪽으로 활발하게 좀 산업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또 트럼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죠. 스페이스X 관련 CEO이기 때문에 또 우주 쪽 관련한 부분들이 또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되면서 민간 중심으로의 어떤 활발한 그러한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보시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후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루미르,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HVM인데 제가 가져온 거는 HVM입니다. 자, HVM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항상 좋아하는 게 일단 복합 테마라고 하는데, 사실 얘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이제 우주 항공 첨단 금속을 제조를 하는데, 올해 보시면 얘네가 한 약 700억 정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까지 한 9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업체들보다는 조금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는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규 사업 쪽으로 얼마나 더, 그러니까 우주항 쪽으로 얼마나 더 증가하는 부분인데, 우주 발사체향 특수 합금. 근데 이게 바로 스페이스X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미국에서 잡고 있는 부분이 스페이스X인데 거기에 납품된다는 것은 그만큼 모멘텀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이런 박스권 지금 보여주면서 지금 고가권을 형성하고 있죠. 이 부분이라는 것은 이 앞편에 있는 매물대나 이런 부분을 잘 소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2월 말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우주 이벤트를 반영을 한다면 저는 이번에 박스권 돌파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한번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뭐 당연히 이길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돌파하는 한 3만 원까지 보고 있고 손절가는 23,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VM 여러분들 잘 한번 매매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CPI가 PPI가 전월 대비 0.4% 상승,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뭐 시간이 되게 짧지만. 네, 일단 사실 CPI 상승, CPI도 예상치를 상승했잖아요. 3%대가 나왔는데 PPI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미선물 지수는 크게 막 빠지고 이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자꾸 안 주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트럼프의 이런 앞으로의 행보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이렇게 좀 높게 나왔지만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는 어제 그렇게 급락이 나왔음에도 바로 회복을 했듯이 오늘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정말 매크로적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그러니까 시장 좋을 시장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시장 나쁠 때는 다 나쁜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정말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인플레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낮아질 수 있겠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PC가 영향 준다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시장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이런 우려들은 어느 정도는 좀 제외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 트럼프가 어제 그랬죠. 금리 인하는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뭐 트위터에 X에서도 말하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한 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준다 해도 시장에 상승하는 부분은 좀 막지는 못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괜찮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 굉장히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하면서 내일 시장 한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